나는 처음 얘기 들었을 때 그 목욕 문화의 시작으로 내 삶에 있어서 목욕 문화는 어땠지를 돌이켜 보면은 난 그랬던 것 같아. 어렸을 때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일단 우리 집은 도시가스가 아니었어. 프로판 가스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가스를 갈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지. 나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 전화를 해서 음. 가스 배달해주면 그 돌돌돌돌 굴러와가지고 가스 체결해주고. 그러면은 집에 그 프로판 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온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집은 어렸을 때 난 기억나. 그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전까지 물을 가스레인지에 데폈던 게 기억나. 오, 그래서 그래?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양동이에다가 물을 데펴서 그거를 화장실에 옮겨놓으면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씻을 때 그 뜨거운 물을 찬물에 섞어서 내가 막 씻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뇨코가 이야기했을 때 이발소와 뭐 이게 목욕탕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한편으로는 물론 그런 의사라든지 그런 게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냥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의 주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목욕탕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권이 모이듯이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그들이 이제 이발소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내가 머리를 잘라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목욕탕도 간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 집에 있는 목욕실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난 그래서 갔거든,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그 목욕탕에 가는 날은 우리 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축제인 거지. 이벤트 날인 음. 거야. 놀이공원 가듯이 이번 주에는 목욕탕 가자. 그러면 가면은 뭐 계란도 까먹고 한 시간 동안 씻고 오고 막 주변에 가면 또 막 친구들도 있어. 가족들이 와.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도 거기서 형성되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머리 자르고 온다고 하시고 그럼 난 기다리고 뭐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었던 거였거든 동네에서.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나의 어린 시절이다가 이제 도시가스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나도 이제 그 다음에 그 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온 이후에는 목욕탕을 거의 안 갔던 것 같아. 진짜 1년에 한두 번 찜질방 가는 정도? 왜냐면 찜질방을 가는 이유는 내가 씻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우리 집에서의 하루의 일탈을 하고 싶다는 생각? 친구들과 좀 외부에서 자고 싶다. 근데 잘 수 있는 공간으로서 찜질방만큼 좋은 데가 없으니까 찜질방에 음. 가서 하루 자면서 씻기도 하고 뭐 만화책도 보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약간 문화 공간으로 갔지 씻는 공간으로는 안 갔는데 나한테 있어서의 목욕 어렸을 때 목욕 문화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좀 본인들의 목욕 문화 아니면 한국에서 어렸을 적의 목욕 생활이 어땠나? 뭔가 이야기해 줄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진짜 한 뭐 세네 살 정도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때는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 갔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 이후로는 사실 뭐 나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사실 아파트에는 욕조가 있고 샤워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가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어서 그때부터는 사실 목욕탕에 그렇게 갔던 기억이 안 나는데 코로나 이전까지 목욕탕을 제일 많이 빈번하게 이용했던 거는 사실 아까 은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찜질방이랑 같이 돼 있고 찜질방이 아니더라도 목욕탕은 24시간 하는 곳이 많았어. 그래서 취업을 하고 우리는 아무래도 뭐 현상 설계하고 이러면 밤샐 일이 많으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기는 너무 늦거나 갔다 오기가 힘들고 하니까 보통 그때 목욕탕을 갔던 것 같아. 목욕탕 가서 씻고 거기서 남은 이제 새벽 시간을 잠도 자고 뭐 어떤 경우에는 막 진짜 계란 까먹고 아침까지 먹고 나서 다시 회사에 오는 그런 용도로 최근에 많이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 나는 목욕이 사실 주는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씻는다라기보다는 휴식이었거든. 응. 음, 그러니까 뭐 운동하고 와서 진짜 반신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목욕을 하면서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라는 게 그냥 그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의식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 마시듯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에 쉬는 이런 거였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의 대부분의 오피스텔들도 그렇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그렇고, 욕조가 없어. 요즘 욕조 없는 집도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반신욕을 못하게 되니까 그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확 줄어든 거지. 그래서 목욕이라는 게 씻는 거 이상으로 되게 필요한 부분이구나. 근데 지금 그것들은 없어지고, 그렇다고 대중 목욕탕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더라.
그러면서 사실 더 관심이 가게 됐던 것 같아. 이 부분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온천을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도 그 목욕탕과 이제 온천을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노천탕의 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되게 음, 웃겨. 뭐냐면 사실 노천탕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뭔가 씻는 느낌이야. 그냥 빨리 가서 뭔가 씻고 그냥 몸 한번 담그고 와야겠다라는 느낌. 물론 그 몸을 담그는 것 자체도 하나의 휴식인데 그 휴식이 그렇게 내가 만족스러운 휴식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노천탕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찬 공기, 그 따뜻한 물과 찬 공기를 접했을 때 그때부터 되게 휴식이 느껴지거든.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래서 뭐냐면 한 번은 이 온천을 갔는데 여기서는 노천탕을 만들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구축을 못 했나 봐. 왜냐면 어찌됐든 돈이 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뭘 만들었냐면 공기탕을 만든 거야. 공기. 그게 공기탕이야. 뭐야? 물이 공기탕이 없어. 뭐야? 그냥 바퀴야. 외부야. 그래서 안에서 몸을 충분히 몸을 담그고 밖에 나가서 그냥 이제 맨몸에 서 있어라 이런 거거든. 근데 내가 이번에 나고야에서 이번에 갔던 온천이 그런 곳이었어. 그래서 나는 음, 그런 생각했어. 야, 씨, 저길 누가 가? 공기만 있는 따뜻한 물도 없는 저길 누가 가라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나가나 보자 해서 몸을 최대한 뜨겁게 하고 한번 나갔거든. 기분이 되게 묘하다. 음. 왜냐면 난 태어나서 내가 빨개 벗고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 그런 경험 있어?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내가 빨개 벗고 밖에 나가서 5분, 10분 그냥 서 있었던 적 있나? 난 난, 없어, 진짜 태어나서. 음. 노천탕이 난, 있는 경우 아니면 없지. 그러니까 노천탕에 간다고 해도 노천탕에서 들어가잖아, 물속에. 어, 아, 그치, 근데 그치. 그게 아니고 근데 그냥 야외에서 서 있는 거야. 근데 음, 저는 그 야외까지는 아닌데 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휴가 갔던 곳이 음, 이 독일의 남부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온천 건물이었어요. 음, 건물이 이제 목욕탕이었는데 되게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고 그래서 가보자 고 갔는데 거기에 뭐 탕도 있고 뭐 음, 몇 층부터는 뭐 1층 뭐 탕이고 사우나만 있다가 뭐 수영장도 있고 놀이시설 있다가 맨 꼭대기에 파노라마 사우나라고 있는 거예요. 어, 하고 와 뭐지 가보자 했는데 독일의 목욕탕은 일단 남녀 혼탕이고 음, 수영복을 입어도 되지만 대부분 벗고 다니고 사우나에 음, 들어갈 때는 꼭 다 벗고 그러네. 그 의자에 이렇게 수건을 깔고 앉아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 갔는데 파노라마 사우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계단식으로 사우나가 핀란드식 사우나로 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수건을 깔고 앉아 있으면 그 앞이 다 유리예요. 음, 그래서 거기가 옥상이니까 그 건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 유럽의 그 건물 간격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어, 저 집에서 나를 볼 수 있어. 나도 음, 제가 보여. 그러니까 어, 이런, 위험하다. 그러면서 그때 비가 왔는데 꼭대기에서 번개가 막 쳐갖고 건물에 막 어, 내려 꽂는 거예요. 그거를 발가벗고 위험하네. 따뜻한 그 파라나, 근데 이제 거기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저뿐만 아니라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섞여서 있는 채로 이제 그들도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그때 되게 묘했거든요. 기분이. 음, 음. 그 떨어지는 거 보고 있고 앞에 이렇게 빨갛고 무슨 재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하긴 유럽은 사우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막 그 해수욕장 가면은 그 다 뭐야 빨갛고 그런 게 있잖아. 누드비치. 누드비치 있잖아. 왜냐면 그 음, 뭐지 맨살로 자연을 맞닿는 그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 되게 좋아. 음 난 거기서 맞아요.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목욕탕과 이 외부와 접해 있는 이곳에서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거는 나는 그 좀 다른 것 같아. 씻는 것과 휴식과.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다른 거는 일본의 집 문화로 이제 가게 되면 욕조가 있잖아. 그래서 아까 이제 한국의 그런 식민지 시기 때 일본 사람들이 목욕탕을 갖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이 사람들은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왜냐면 하루에 한 번씩 꼭 목욕을 그 욕조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심지어 지금도 일본에는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저녁에 씻고 와, 샤워하고 와, 이 말을 샤워를 하고 온다고 해도 일본어 자체는 욕조에 들어갔다 와라고 이야기를 해. 응. 음, 그러니까 나 지금 샤워하러 갔다 올게 할 때 샤워하러 갔다 올 때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나 욕조에 들어갔다 올게로 이야기를 하지만 샤워를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음. 문화적으로 음, 욕조에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그냥 씻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게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라서 한국에서 사는 일본 사람들은 욕조가 없었다면은 분명히 살아갈 수 없는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목욕탕은 개인적으로 욕실을 하나씩 만드는 것보다는 공동 목욕탕을 만드는 게 훨씬 이제 실용적일 테니까. 왜냐면 물을 끌어와야 되고 불을 떼야 되는데 사실 내 아는 지인 중에 집에 목욕탕 불 떼서 만드는 도시가스 아니고 불 떼서 이렇게 하는 목욕탕 갖고 계신 분이 있어. 사이즈가 1m에 2m다? 별로 안 크지? 1m에 2m야. 물 데우는데 3시간 걸린대. 나무로 음, 때우는데. 그러다 음, 보니까 이 물을 데우는 거는 옛날 시기의 그런 시설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을 테니까 음, 당연히 이거를 개인으로서 욕조를 갖는다는 건 난 힘들었다고 보고 왜냐면 회원 아파트에 그전까지 공동 화장실 쓰다가 개인 화장실 들어온 게 회원 아파트였는데 그러면은 1900 초반 때는 개인 화장실도 없이 한국 사람들 살았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목욕탕을 가진 집들은 당연히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당연히 이런 목욕탕 문화부터 시작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됐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료코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 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목욕탕이 있는 곳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과거에. 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 예전에 이제 나도 한국 막 도시 그런 마을 만들어지는 과정들 막 찾아보면서 그 북촌 만들어진 게 그랬는데 어찌됐든 강이 있는 곳에서 아까 문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처럼 한국의 북촌도 결국에는 그 북촌에 있는 그 길들이 원래는 다 강이었고 그 강들이 나중에 한강으로 이어지는 거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는데 결국에는 빨래터 에서부터 이제 커뮤니티가 시작이 됐는데 한국은 목욕탕이 없었지 빨래터라는 수도 공간에서 커뮤니티는 발생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 거기서 사람들이 모일 테니까. 그리고 나는 아까 그 건진이가 음, 얘기했던 것 중에 그냥 빨개 벗고 노출돼 있는 거를 음, 목욕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휴식. 휴식. 음, 근데 그게 어떤 언어에서는 목욕이라는 정의 자체가 꼭 물뿐만 아니라 뭐 햇빛, 음, 증기, 흙, 진흙, 증기, 햇빛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거 이제 몸에 접촉하는 것 자체를 다 목욕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어, 면에서는 아까 건진이가 말한 그게 햇빛일 수도 있고 그럴 수 뭐 있겠다. 요즘 또 우리가 막 명상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사운드 스페이스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나는 음, 그게 뭔가 했는데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이거를 나 소리 뭐 우리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소리로 몸을 씻는 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음, 그 음, 이유는 그 우리 요즘 막 예를 들어서 싱잉볼 같은 거를 치면은 이게 결국은 파동으로 그게 전달이 되는 건데 우리 몸은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몸에 있는 물을 쉽게 말해서 흔든다는 거야. 그 파동에 의해서. 어, 그래서 마사지를 받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대.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거를 베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좀 신기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목욕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물로 몸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문화적으로도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 더 확장해 다른 의미로 더 확장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화산이고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지역성 자체가 온천이 그냥 주변에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굳이 온천이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굳이 꼭 그렇게 따뜻한 물 그거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이제 그런 사우나가 있는 거고 물론 음. 이제 환경이 잘 갖춰져서 목욕탕이 있다면 너무 좋지만 모르겠어. 그 한국에서는 그 찜질방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의 휴식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 목욕탕의 이미지로 갔을 때 과연 휴식이 제대로 될까? 라는 의문점은 든다. 이게 만약 프로젝트로 된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목욕탕을,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에 계속 살았지만 목욕탕을 그래도 계속 갔었는데, 저는 엄마가 이제 온천을 좋아해서 항상 저희는 온양온천으로 갔거든요. 천안에서 차 타고 음, 1시간 걸려서. 그래서 거의 연례 행사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온천이, 그러니까 목욕탕을 가는 게 휴식보다는 좀 놀이? 왜냐면 음. 거기서 이제 뭐 밥 먹고 온천 목욕하면서 인형놀이 하고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약간 놀이 같았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중학교 이후로는 이제 저희 엄마가 좀 엄해서 찜질방 절대 안 된다. 그래갖고 저는 사실 찜질방은 대학교 이후에 접한 문화였고, 그러고 나서 목욕이 휴식이라고 생각되게 된 거는 그 건쟁이 오빠 말대로 일본 여행을 가서 그 유후인 거기를 갔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간 그 호텔이 그 요칸이랑 같이 있었던 데였고, 야외에서 노천탕이 있었는데 노천탕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노천탕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렇게 욕조가 한 개씩 딱딱 있는 그런 곳이었고, 거기서 제가 몸을 담그고 그냥 그 욕조, 작은 욕조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구조였는데, 아 그때 아 이게 휴식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목욕탕은 저한테 약간 커뮤니티고 막 모여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놀고 이런 공간이었어요. 저는 목욕탕을 좋아했는데 그게 휴식을 취한다기보다는 좀 노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음. 진짜 방금 외노자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이게 공공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해도 그 안에 꼭 개인적인 공간은 필요한 것 같아. 거기서 휴식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 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말 많이 해. 카시키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나 혼자 빌렸다? 라는 말을 많이 써. 그래서, 아, 이번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 카시키리로 온천 갔다 왔어. 막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왜냐면 거기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 나 음, 혼자 이 공간을 다 누렸다라는 개념으로. 음. 맞아요. 일본 애들이 맨날 저녁에 집에 와서 혼자 오후로 목욕탕 들어갔다가 씻고 나오는 그런 문화 자체도 결국엔 개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음, 샤워로 팍 하고 나오면은 그냥 빨리 깨끗하게 나 씻고 침대에 가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느낌이라면 얘네는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조용히 뭐 유튜브도 보고 그냥 조용히 그냥 멍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을 그냥 갖는 거지. 하루에 10분에서 20분 꼭 그런 시간을. 음, 그게 참,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좀 특별한 문화인 것 같아. 씻는 문화?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 지금 이 시대에 아파트 살고 있는 친구들은 그들에게 목욕 문화는 어떤 것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오늘 대화를 나눴던 목욕 음, 문화는 우리 세대의 문화인데 음, 지금 친구들, 특히나 아파트, 지금은 우리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 거고, 그들은 부모님 방 외에는 욕조가 없는 것일 테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때처럼 대중 목욕탕이 많지도 않고, 그들한테 목욕 문화는 어떨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음. 아마 찜질방으로서 진짜 놀이 공간, 놀이 문화로서 놀이공간. 많이 음, 인식되어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대화 나눴던 것들이 참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뭐 북유럽 같은 곳에도 보면은 해수욕이라는 게 정말 해수욕이잖아요. 발트해에 들어가서 차가운 물에 물을 담그고 거기 이제 반대의 개념이죠. 그리고 나서 사우나에 들어와서 몸을 또 키고 다시 또 들어가고 그 온탕과 냉탕 그다음에는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그거기에서 느껴지는 몸의 변화 그런 걸 통해서 해수욕을 하기도 하고 뭐 노르웨이 같은 데 가더라도 피오르 같은 데 가면은 항상 있는 호텔에 있으면은 다 노천탕이고 그 피오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어떤 그렇게 되어 있고 스위스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꼭 가고 싶어 하는 발수만 하더라도 이런 욕조의 문화가 공동 그 욕탕의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고, 근데 진짜 지금 현대에는 그 목욕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 목욕 문화가 막 말한 대로 이게 휴식의 공간일지, 놀이의 공간일지, 아니면은 커뮤니티의 공간일지, 어떻게 인식이 될지 참 궁금하네요. 어, 최근에 그 음, 펜션이나 약간 이런 숙박 문화랑 같이 일본의 료칸 문화가 많이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쵸? 조금 이렇게 가격이 좀 있는 좀 음, 독채 이제 펜션 같은 데는 음, 그런 노천탕이 있는 음, 곳도 있고 음, 그런 일본 스타일의 약간 음. 온천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걸로 요새 젊은 어린 친구들은 많이 즐기지 않을까? 풀빌라 음.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하나 또 근데 그렇긴 그게 또 한데 온천 내 노천탕하고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나도 일본에서 온천을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그레이드도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봤던
것 같은데 여기 살면서 뭐 호시노야도 가보고 뭐 진짜 저렴한 목욕탕도 가보고 뭐 좋은 데도 가보고 막 다 해봤는데 내 머릿속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온천이 한 두 군데 있어. 첫 번째는 그날 원래 우리가 그 원숭이 나오는 되게 유명한 목욕탕이 하나 음. 있어. 나고야에 나가노에. 근데 원래 거길 가기로 했다가 중간에 그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급하게 아무 데나 찾아가지고 갔는데 거기는 그냥 산 위에 이렇게 절벽 위에 있는 온천이었는데 외국인이 한 명도 없는 온천이었고 그날 이제 눈이 탁 오고 있고 되게 조금 한 30명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작은 그 엄청 오래된 진짜 나무로만 막 사물함은 나무 열쇠로 막 해가지고 다 막 썩어 있는 그런 데인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온천, 그런 분위기와.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국으로 갈 거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위생의 문제부터 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 이렇게 더러워, 지저분해, 저 박스 안에 괜찮아? 막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운치와 그 분위기를 아, 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었지? 로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약간 마음가짐이 일단 필요한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나는 일본 여행, 어떤 여행이든 마지막은 무조건 온천으로 잡아. 돌아오는 길엔 무조건 온천. 그래서 나의 여행의 기억은 무조건 좋아. 100%. 왜냐면 온천의 기억이 좋거든. 어딜 가도. 내가 만약에 그 캠핑을 가가지고 막 불에 막 찌들어 있고 막 이틀 삼일 못 씻고 막 음식은 막 제대로 못 구워가지고 고기 다 타고 막 이래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가는 길에 온천 들려가지고 거기서 다 씻고 마음 편하게 휴식 한 두세 시간 하고 집에 또 들어오면 아, 이 여행도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딱 끝나. 스키장에 갔다 올 때도 항상 그렇고 뭐 해수욕장에 갔다 올 때도 항상 마지막으로 온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곳에 이게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꼭 온천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 잡아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아, 여행의 마지막은 거길 찍고 가자. 이게 된다면 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왜냐면 나는 내가 일본에서 한국에 만약에 이제 다 정리하고 귀국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아쉬운 게 그거 하나였거든.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온천을 여행 끝에 누릴 수가 없겠구나. 난 그게 제일 일본에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었고 한국 가면 제일 아쉬운 점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뇨코가 하는 재밌네요. 요 음. 프로젝트가 그런 게 된다면 난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음, 그래서 사실 나는 한번 이따가 다른 섹션으로 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한 게 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휴식을 한다고 느낄까라는 음, 거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아까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안 했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목욕탕이라기보다는 물을 이용한 휴식 공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음, 왜냐면 사실은 그게 또 1인 목욕탕이거든. 그러니까 프라이빗 목욕탕이고 1인 스파라고 하는데 내가 1인 목욕탕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한테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고 1인 스파라고 했을 때 또 다르게 그려지는 이미지. 결국은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게 좀 각자 경험에 비춰서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거는 이런 목욕탕의 개념은 또 아니거든. 근데 다만 목욕탕을 이해를 해야 어쨌든 그 안에서 목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휴식을 취하게 하게 되고 그랬을 때 나는 그렇다면 목욕이 뭔지는 알고 지금 이걸 하고 있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목욕이 뭔지 스터디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그 공간 자체는 목욕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휴식을 하는 공간이란 말이야. 음, 그러면서 이제 뭐 명상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자기 사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간인 건데 그런 명상을 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물이라는 매개체가 필요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나도 열심히 지금 이제 해결해 가야 될 숙제이기는 하지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휴식으로 느끼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좀 물이라는 이야기가 재밌는 공간이 응? 음,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행위로 따지자면은 물에 닿는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저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어 굳이 꼭 그런 공간이 아니고 물을 소리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물이라는 물성을 바라보는 거, 뭐 빛이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만으로도 어떤 명상의 공간을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개울가를 가서 물에 직접 보지 않아도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소리와 바람 소리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했을 때 어떻게 그 공간에서 목적성에 따라서 그걸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한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간을 경험하고 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뭐 물에 대한 만약에 저희가 그 물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 발만 담근다든지 아니면 하반신만 담근다든지 완전히 다 담근다든지 그 단계를 나눔으로써서도 또 그 경험을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그 네. 예전에 이제 왕들이나 이제 양반들이 했던 목욕 방식 중에 하나가 의식적으로 부위를 나눠서 씻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그게 이제 메디테이트의 영역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문화로 일부는 있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휴식을 느꼈던 게 이게 정말 휴식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저한테 휴식은 뭐 잠 자고 일어나면 뭐 그게 휴식이고 누워 있고 뭐 이런 게 휴식인데 정말 여행이나 뭐 그런 거 갔을 때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이완되고 너무 힐링된다라고 느꼈던 적은 그 아까 얘기했던 유후인의 여행 갔을 때 그 밤에 이제 별을 보면서 노천탕에 혼자 그 개인 욕조에 들어갔던 시간 하나랑 작년인가? 작년 그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로미티를 가고 저희가 매일 밤 그 펜션에서 핀란드식 사우나를 매일 한 30분씩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사실 사우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때 좀 그 사우나를 한 일주일 겪어보고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휴식이구나. 사우나에 들어가서 열기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땀 흘리고 나와서 그 앞에 또 작은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한번 담그고 씻고 나오는 그런 게 저한테는 정말 휴식적이어서 실제로 독일 하우스 지하에 이제 개인 사우나들이 좀 있어요. 몇 집은 자기가 사우나를 실제로 핀란드식으로 이렇게 구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와, 나도 진짜 이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네, 정말 저한테는 그게 약간 휴식에 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온돌로에서 휴식이구나, 이렇게. 찜질방 하나 만들려고 독일에. 그러니까요, 여기는 한국은 왜 습식 사우나는 다 돌로에 음, 돼 있잖아요. 그건 음,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나는 휴식이 미국 어떤 면에서는 꼭 이렇게 무조건 릴렉스 돼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휴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음, 생각을 최근에 하거든.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게 그래서 오히려 그 휴식 공간이라고 했을 때 물론 정적인 공간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막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더 잘할 수 있게 더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게 휴식일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음, 오히려 더 막 신나게 스트레스를 풀고 더 활동적이고 더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도 휴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건 그치. 어떻게 생각해? 클럽이 E형의 있잖아요. 사람과 I형의 사람의 차이 아닐까? 그게. 아니 음. 그 사람보다도 음, 그런 공간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은 음.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라는 공간이 좀 존재하는 거고 사실 클럽 갔다 와서 신나게 놀면은 너무 기분 좋아진 심각하네. 때도 있었었잖아요. 안 누군가는 풀리고 그런가요? 그쵸. 누군가는 스트레스 쌓이고. 근데 나이랑 음. 관련 있는 건가요? 아니 클럽은 음, 클럽 안에서는 그 순간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음, 그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는. 음, 음, 저는 뭐든지 음, 그렇게 액티비티한 휴식, 뭐 스트레스 해소를 딱 하고 나면은 그 음, 순간과 저는 특히 제 모든 것을 쥐어짜서 거의 다 소비하고 다 이렇게 불태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음, 그러고 나면 꼭 돌아올 때가 너무 음. 힘들더라고요. 그 항상 그랬어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클럽을 이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정말로 이제 갔다가 올 때 느꼈을 때 느낌이 또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정말 음. 진탕 놀았다고 했을 때는 막 술도 많이 마시고 정말 무리할 정도로 놀았을 때도 있는데 정말 가서 식사하러 가듯이 즐기다가 온 때도 몇 번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에너지를 받고 오는 느낌도 음. 있더라고요. 그 음. 또 반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사우나에 너무 오랫동안 들어가 있거나 온탕에 너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기빨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빨리죠. 맞아요. 음.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어떤 공간만 아, 비교를 해놓고 보자면은 그리고 또
그런 소리, 그건 약간 소리하고 어떤 액티비티에 관련된 것 같은데, 다시 그 온천이나 이런 목욕탕의 그 문화로 비교를 해서 얘기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그 개인 스파, 이렇게 스파를 갔을 경우에 온탕이나 사우나 시설 구비돼 있는 곳에서도 요즘에 그 카이로 머신 해가지고 냉탕 내지는 몸을 갖다가 영하의 온도에서 잠깐 아, 음, 동안 네, 노출시키는 사우나가 또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스파가 그게 들어봤어요. 빠지면은 사우나라기보다는. 엄청 네. 중독성이 크대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진짜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온탕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보다도 냉탕에 들어갔다 오는 거 아침에 미국에서는 이제 샤워 문화 중에 하나가 아침에 정말 차가운 아,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게 오히려 그 우리 몸 스스로가 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그게 또 요즘에 유행이에요. 남편이 한국도 그래. 한동안 한국도 찬물 요즘 샤워를. 어, 맞아요. 음, 도파민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 거 그렇죠. 한국에서 되게 자극적인, 냉수 샤워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아까 사실 네. 그것도 오늘 그 슬라이드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음. 10분 내에 끝내고 싶어서 10분 이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그 냉수 샤워를 하는 게 옛날에 치료법에 있더라고 실제로 네. 가에서도 있었고 서양에서도 있었고 이게 과학적으로도 실제로 효능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음. 저는 내가 냉수를 했을 때 나 진짜 감기 걸릴 것 같아서 효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예전부터 행해져 오던 정말 의술에도 가까운 그런 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되게 제일 좋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스위스에서도 그렇고 핀란드에서도 그렇고 그 방식이 다르다 보이지. 예를 들면은 그런 북유럽 쪽에서는 이제 냉해수욕을 한 후에 바로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뭐 목욕 문화가 좀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온泉에 들어가긴 하지만 거기에서 꼭 추천하는 거는 바로 옆에 정말 정말 차가운 냉탕이 있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특히나 일본에 갔을 때 어르신들은 그거를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음. 해야지 한국도 왔다 갔다 하는 거가 네, 좀 옛날부터 감기 있었던 것 걸리죠, 같아요. 그거 감기. 냉탕, 음, 온탕 왔다 두고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그렇죠. 맞, 네. 네. 그것, 좋아, 맞아. 간단한 얘기인데 핀란드 사우나도 그 건식 사우나처럼 뜨거운 데 있다가 바로 앞에 호숫가 들어갔다 나오고 음, 항상 사우나 그 오두막 같은 게 호숫가 앞에 있더라고. 음, 그렇죠. 그것도 또 같은 말씀하신 거랑 같은 이야기이기도 음. 하고. 근데 그 지금 말한 그 액티비티가 휴식하고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걸 한다고 휴식, 해서 그렇게 네. 휴식이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휴식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조금 돌아오면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20대 때는 저에게 있어서 휴식은 몸은 체력적으로 쉬는 게 휴식인데 정신은 인풋을 받아야 전 휴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음, 가고 일을 하면은 저는 맞아. 이제 뭐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 매일매일 좀 똑같은 일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어딘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책을 봐가지고 내가 모르던 지식이나 모르던 경험을 했을 때 저는 휴식을 느꼈거든요. 에너지를 쓴다고 해도. 근데 30대에 오니까 이제는 쉬어야 돼요, 진짜. 아예 새로움을 받아들이기도 이제 힘들어서, 이제는 정말 그냥 온천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산에 가가지고 뭐 캠핑하면서 멍 때린다든지 그냥 정말 내 멘탈적인 인풋도 없이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을 그냥 누리는 그런 게 이제는 저한테는 휴식이 돼 있더라고요. 요즘의 삶에서는. 그랬을 때 하나의 예는 그 테시마에 갔을 때 저는 그때 큰 휴식을 느꼈거든요. 온천에 갔을 때도 따뜻한 물에 갔다 오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테시마에 갔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여기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으니까 열심히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도착했는데 이제 티켓 끊고 테시마 그 뮤지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데 이제 바다 한번 보고 근데 거기에 벤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바다 소리도 한번 듣고 새 소리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테시마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엄청 날씨가 더웠는데 그 안에서 진짜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내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했던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여행을 하면 우리는 항상 바쁘잖아요. 여기 찍었다가 저기 찍었다가 뭐 커피도 한 잔 빨리 마셔야 되고 근데 저기서 그냥 한 4시간 자고 있는데 막 새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고 있고 바닷소리 안에서 들리고 콘크리트는 차가운데 조용하고
레이 나이토가 설치한 실에 따라서 막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분 좋음을 한 4시간 경험하니까 내가 진짜 여행하면서 제대로 된 쉼을 지금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던, 네,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난 휴식이라고 이제는 생각해요. 요즘에는.